네, 점심시간 되니까 이제 원거리 콜이 나오는 거죠. 일반 쿠팡한테 이제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타보니까 일반 쿠팡 타시는 분들은 아침 좀 일찍 나오셔서 타시는 게 그래도 나으실 것 같아요. 추워지면 더 그럴 테지만, 지금 며칠째도 마찬가지, 좀 날씨가 추워지니까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몇 콜 타진 않았지만, 콜비는 아침 시간이 더 괜찮습니다. 아침 콜 타고 들어가서 대기하면서 이제 세 번째 콜을 타고 있는 건데, 네, 추워지면 점점 더 그럴 거예요. 아침 7시쯤 나오셔서 거의 한 10시 전까지 뛰는 콜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9시가 거의 출근 시간이니까 맞춰서 나오면 9시부터 일반 콜들은 그렇게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7시쯤 나와서 10시까지 그냥 콜을 타다가 이렇게 저처럼 들어가서 기다리면서, 오토바이를 타면서 어쨌든 콜 없으면 밖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 기다리면서 다른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가 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어딜 나가서 익사이팅하고 그런 여가 생활은 아니어도 독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독서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내가 보고 싶었던 영상이라든가 뭘 하고 싶은 거를 하면서 콜을 기다리면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콜을 받은 거예요, 기다리면서. 근데 한 11시 반 정도 되면 콜을 주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점심 피크 시간에 모질란 플러스 분들의 수요를 저희들이 대신 해주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 콜 같은 경우에도 11시 반 정도 되면 이렇게 한 번씩 터트려 줍니다. 장거리여서 그렇지. 그리고 나면 아마 뒷콜을 조금씩 붙여줄 텐데, 그리고 나서 또 쭉 타다가 콜 끊기는 시간 오후 되면 콜을 끄는 게 아니라 콜 켜놓고 세타에서 내가 콜 기다리면서 다른 걸 하다가 나의 즐거움을 찾고, 그리고 또 콜 들어오면 콜 받아서 가고, 이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콜 따라 이동을 해도 되긴 되는데, 콜을 쫓아가면 그렇게 멀리 가게 되니까 일단 제 세타에서, 그러니까 일반 콜에게 주어지는 걸 잡아서 타고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또 저녁이 되고, 또 저녁 먹고, 저녁 시간에는 좀 괜찮아요. 저녁 시간에 쭉 타시면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전처럼 그렇게 많은 수수료를 받진 못합니다. 워낙에 지금 배달 시장 상황이 그래요. 일반 쿠팡 배달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타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추울 때 일 나오고 더울 때 일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직장이나 그렇게 너무 가고 싶어서 안 달라는 그런 상황의 일자리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업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왜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도대체 뭐하지? 이렇게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제가 한없이 작아지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이건 제가 물놀이를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이 물놀이를 좋아해서 가서 느낀 건데, 예전에 제가 푸꾸옥을 갔을 때 놀이를 처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수심이 있는 그런 수영장이었어요. 저에게는 뭐 가슴 정도 오는데, 아이들에게는 수심이 깊으니까 이쪽에서 저쪽으로 넘어가야 될 때 수영이 잘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이들과 뭘 재밌게 해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물속에 엎드려 봤어요. 물속에 엎드렸는데, 그냥 엎드리려고 하니까 물 바닥에 엎드려서 내 등을 밟고 아이들이 서서, 이제 저는 물속에서 기어가고 아이들은 제 등 위에서 이렇게 서서 이쪽 편에서 저쪽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그걸 우연찮게 했어요. 그러면 제가 혼자서 그걸 물속에서 숨을 참고 엎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물 위로 이렇게 떠오르려고 하는 게 생기죠. 저희 가슴 속에는 어쨌든 폐가 있기 때문에 숨을 들이마시고 들어가서 엎드린다는 게 그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풍선처럼 떠오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좀 뱉고 해서 결국에 이렇게 손이 닿고 발이 이렇게 엎드리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제 등 위에 올라서고 하는 건데, 이게 처음에 그냥 할 때는 힘든데 아이들이 저희 등 위에 올라가니까 제가 안정하게 그 물에 이렇게 딱 안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기어가고 우리 아이들은 이제 제 등에 올라타서 제가 이동하는 것만큼 이렇게 물 위에 수면에 떠서 이렇게 오고, 그래서 너무 재미있다, 아이들이 재밌어 하고 했었어요. 그걸 제가 하면서 느낀 건, 이게 사랑의 무게인가? 라는 느낌?
내가 이 물속에 숨을 참아가면서 엎드려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아이들에게 재미있게 해주고 싶고, 또 이쪽 반대편에서 반대편으로 넘어가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게 놀면서 즐겁게 하면서 갈 수 있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으니까 엎드리게 된 거고 숨을 참게 된 거고 한 건데, 우리 아이들이 저희 등 위에서 무게로 눌러주지 않았다면 저는 그렇게 쉽게 물속에서 기어가면서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 아이들이 내 등 위에서 밟으니까 그 무게 때문에 안정성 있게 간 건데, 삶으로 비교했을 때의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굳이 숨을 참고 물속을 기어가는 이유가,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나의 마음이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이들이 밟아준 무게 때문에 그렇게 그 놀이를 할 수 있었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똑같이 제가 일을 나오면서 하는 이 생각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없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아우 추워, 진짜 너무 싫다, 하기 싫다 이러면서도 일을 하는 이유, 그 이유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나올 때 그 귀찮음과 하기 싫음, 이런 것들이 마음이 달라지고 새롭게 변화돼요. 좀 약간의 부정적이어서 긍정적으로 변한다고 해야 되죠. 그 말들이 뜻이 그래요. 하여튼 부정적인 것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일을 시작하게끔 하는 것 같아요.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뭘 하고 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였구나 라는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게 사랑의 무게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의 무게가 있어야 내가 한없이 가볍지 않으면서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든 기어가든 해서 우리 아이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쪽 편에서 저 반대편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수 있고, 놀이를 할 수 있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누가 시켜서 한다 그러면 못하겠죠. 일을 내가 그 아이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일을 찾게 되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이 타의적이 아닌 자의적인 일이 되면서, 그걸 뭐 또 하나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니까 하자는 거죠. 이제 날이 추워지고 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더 많이 드실 텐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일을 하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한번 배달을 하시면서도 다른 재미를 한번 찾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맨날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게 뭔가 있다,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도 가지시면서 모든 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100% 그렇게는 못 삽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고 생각하고 행동을 바꿔가려고 한다 보니까 유익한 생각이 들어요. 유익하다는 게 저에게.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마음의 변화들, 이런 것들 좀 해드리고 싶고, 전 또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그걸로 고생도 해본 사람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연히 많이 없어지고 좋아져요. 이거는 저의 경험담이고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될 때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을 텐데, 저는 이 말은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제 일기장에도 분명히 쓰고 다 씁니다. 그리고 말도 하는 거고 제 영상으로 남겨도 놓는 것이고, 배달을 하면서 이렇게 영상을 찍은 이 영상들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보게 되더라도 제가 한 이야기들은 뭘까,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면 됐지, 이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시대가 변하고 우리 아이들이 변하면 많은 시대가 변해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 우리 아이들이 내 영상을 봤을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 골똘히 생각만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게 힘들면 힘들수록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제적으로든 뭐 어떤 상황이든, 어떤 상황에서 내가 힘듦이 힘들수록 나를 생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난 무엇인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가, 이런 식으로 혼자 나에서 뭔가를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대부분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랬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답을 찾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테지만 그렇게 계속 방에 앉아서 어디에 져서 그런 생각만 하고 계시다 그러면 계속 나에 대한 존재감은 한없이 가벼워진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건 되게 극단적이지만 하늘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가벼워져서 옥상으로도 올라가고 뭐 아무데나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뛰어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그리고 누군가가 내 주변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생각을 좀 바꿔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왜 살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왜 죽지 않고 살고 있지를 생각을 해보면요, 있어요, 답이. 그 안에 이게 살아야 될 이유이고 죽지 말아야 될, 안 죽는 이유죠. 살아가는 이유가, 안 죽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 내가 죽으려고 했을 때 갑자기 집에 있는 강아지가 생각이 난다. 강아지를 너무 사랑했는데 강아지가 생각이 난다. 그러면 못 죽는 거예요, 강아지 밥 줄 생각에. 그런 것처럼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사랑의 존재를 느끼면서 내가 왜 살아야지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오는 거죠. 죽지 않는 이유가 살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되게 쉬우면서도 어렵죠. 갑자기 무슨 배달 일을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는 게 제 컨텐츠입니다. 제 이 영상의 컨텐츠. 그러다 보니까 이런데 벌써 다 왔네, 배달지까지. 네,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보다 더 많은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뭐 물론 지혜롭고 지식도 많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냥 저는 제 수준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제가 이제 책을 읽고 무엇인가 어디선가 또 좋은 교훈을 얻고 누군가의 조언도 받고 이렇게 해서 뭐 개똥 지식이라도 하여튼 굴러다니는 지식을 듣고 내가 습득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제가 배운 대로, 그리고 책이 이야기해 준 대로, 책은 누군가 다 저자가 있기 때문에 그 저자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듣고 그대로 제가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하다 보면 뭐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듯이 사흘을 넘기기가 힘들어요. 사람의 의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과학적으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사람은 항상, 뇌는 뭔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거에 거부 반응을 일단 하게 돼 있는 게 본질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이 뇌나 인간의 본질은. 그래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면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뭘 해야겠다, 습관대로 살아갔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 새로움인 거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뇌는 그렇게 새로운 걸 생각하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살아가면서 스트레스가 엄청 해로운 것은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뇌는 더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호르몬을 내보내는 거죠. 도파민이라는 엔돌핀, 도파민, 이런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는 호르몬을 보내는데, 아쉽게도 그 호르몬이, 뇌가 처방해준 이 호르몬의 역할은 길어야 사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흘 동안은 이 도파민이나 이런 호르몬의 변화로 인해서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진통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진통제를 맞고 아픈지 모르고 그렇게 움직이고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 도파민이 나오고 계속 호르몬이 주사되면 좋은데 이게 단번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3일 후에는 그게 없어지니까 이제 점점 아픈 거죠. 그러면서 하지 않게 되고 귀찮아지고 다시 원래의 습관했던 대로 가고 하는 게, 이게 내 의지가 아니라 신체적인 변화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이랍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사흘 후에 진짜로 내가 계속 꾸준히 해야겠다라는 거는 정말 내가 그렇게, 이게 이제 진짜 의지인 거죠. 의지고 생각하고 맨날 연습하고 노력하고 내 스스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걸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가로 몸의 피로를 느낀다거나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이 습관화되고 이제 나한테 정착화되면 스트레스가 덜해지고 이제 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인데, 휴식이라는 게 없으면 일을 계속 유지할 수가 없어요. 쉬는 날을 정해놓게 되는데, 그 쉬는 날은 어쨌든 내가 일을 안 하고 있는 거하고 내가 정말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일을 안 하는 건 그냥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일, 누군가가 시킨 일, 해야 된다고 시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안 하는 것 뿐이지 휴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 안 하는 날 누워있고 퍼져있고 있다라는 거 해서 내가 자유를 만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이 한자로 봐도 그렇습니다. 자기 자자에다가 근거할 유자거든요. 그래서 자유인데, 그걸 그대로 풀이하면 스스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죠. 자유. 그러니까 뭔가를 실행을 해야 돼요. 내가 이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근거를 만들어낸다 된다는 직설적 해석이죠. 그러다 보면 자유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그래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이 일이 아닌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했을 때 이게 힘들어도 자유를 느끼는 것이고, 거기에 또 성공했을 때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유와 성취감을 더 크게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쉬는 날 그냥 누워서 있거나 시체놀이를 하고 있으면 퍼지러짐인 거고, 내가 여태 하고 싶었었던 일인데 못했으니까 아이들과 캠핑을 한다거나 여행을 간다거나 이런 새로움을 겪기 위해서 하면 몸은 피곤해요. 힘들어요. 지치죠. 지친 몸을 다시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나 내가 스스로 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누가 시켜서 한 일보다는 다른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고 싶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델이 되고 싶어요. 너무 뚱뚱해. 그러다 보면 살을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거는 살을 빼는 게 내가 모델을 하기 위해서 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근데 내가 내 스스로 몸이 두껍고 하다 보니까 이 청바지도 못 입겠고 좀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서 이 몸매 자랑도 좀 남자다움의 이 근육질의 몸매를 자랑하고 싶은데, 오토바이만 타고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근육이 빠지고 나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나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나를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살을 빼면서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들게 되죠.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 내 몸이 더 퉁퉁해 보이고 근육도 없어 보이고 이런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면 더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게 되고 식단 조절을 하게 되고, 힘들죠. 내가 먹고 싶은데 그걸 참아내야 되고, 하기 싫은데 운동해야 되고, 그런데 점점 청바지도 잘 맞아지고 옛날처럼 뒤태도 좋아지고 작은 옷들도 맞게 되고 하면서 성취감이라는 걸 느끼는 거죠. 좋아. 뭐 쉽게 말하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없지만 미래에는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을 이상이라고 하죠. 그걸 내가 만드는 거죠, 이상을.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그걸 만들어내겠다 하는 이상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남이 시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면서 해냈다라는 그런 성취감과 함께 이로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뭐 모델을 하고 싶지 않아도 모델 회사에서 나를 캐스팅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이제 뭐 그런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싶은 이상을 일단 가지자고요. 그게 돈이 되는 것이든 아니든. 근데 우리는 여태까지 자유스러움으로 살아갔던 적이 없어요. 별로.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쭉 생각해보면 학교 다닐 때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하고 싶은 걸 한 거고, 지금 우리 아이들도 자유스러움이 아니라 엄마 아빠가 보내고 싶은 학원 보내고 공부시키고 하는 것이지, 그 애들이 정말 이 일을 해서 다른 이상을 꿈꾸면서 공부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학원을 보내고 있고, 이게 바로 사람이 간사하다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내 새끼한테는 또 그렇게 못하고. 네, 지금이야 뭐 농사 짓는 곳을 가봐도 트랙터라든가 이런 기계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지, 예전처럼 이렇게 소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지는 않죠. 지금은 소가 식용으로 이렇게 길러지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시골에 이 소 한 마리가 하는 일이 엄청난 일들을 했어요. 이 사람도 일하기 싫은데 소는 얼마나 일이 하기 싫었겠어요. 아침마다 나가서 봄이면 밭 갈고 논 갈고 뭐 다 해야 되는데 소가 그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이제 땡볕에 일하고 해서 일이 끝날 쯤 되면은 소가 웃어요. 소들 뭔가 아는 거죠. 일이 끝나서 이제 쉬러 들어가야 되는 걸 알아가지고 소 웃는 걸 보고 소 주인이 아, 이 소가 일 끝났다고 웃네 그래. 이 말을 세 글자로 줄이면 이 소가 일이 끝났다고 웃네 그래. 이걸 세 글자로 딱 줄여서 얘기하면 됩니다. 자, 우하하 우하하 합니다. 우하하. 소가 웃다. 우하하. 예, 너무 어이없는 얘기죠. 네, 넌센스가 그래요. 이게 알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 맞추려고 하면 어렵죠. 그냥 한번 웃으려고 냈고요. 자, 그러면 가는 길에 요번에는 저 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거 저번에도 한번 냈던 것 같은데 엔터테인먼트 회사에는 뭐 매니저도 있고 비매니저도 있고요. 다른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들이 하는 일들은 뭔진 다 아실 거고, 그럼 비매니저가 뭐를 하시는지 아는 분, 저번에 들으신 분은 아실 건데 지금 들으시는 분은 아마 모르실 건데,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하는 건 다 알겠어요. 비매니저는 비만 관리합니다. 예, B만 관리하고요. 자, 그럼 B 시리즈 다시 갈게요. 자, 그럼 B는 아시죠? 연예인 B는 다 아실 텐데 너무 유명한 그런 가수이자 배우죠. 그 사람이 자, 이번에는 라스베가스에서 공연을 마치고 이제 LA로 가서 공연을 할 거라는 그 이야기를 네 글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자, 이건 음식이고요. 자, LA 갈비. 예, LA로 갈비를 이제 LA 갈비, 예, B가 LA로 갈 것입니다를 네 자리로 고치면 LA 갈비, 네, 이렇게 되고. 자, 그럼 또 다른 거 하나. 요거 또 B 시리즈예요. B가 1시간 동안 내리고 있어요. 이거를 일기예보에서 네 글자로 줄이면 추적 60분. 안 웃겨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웃겨요. 나는 웃겨요. 계속 내는데도 웃겨요. 추적 60분. 추적 비가 1시간 동안 내리고 있어요. 추적 60분. 예, 요거고. 자, 또 다른 B 시리즈. 예, 조선족이 한국에 왔습니다. 비를 너무 만나고 싶은 거예요. 연예인 가수. 비를 만나고 싶어서 물어보러 가고 있는데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네 글자로. 자, 너 비 아니? 너 비 아니? 아, 너 비 아니였습니다. 너 비 아니? 오늘 너무 콜도 없고 우울한 얘기를 또 많이 한 것 같아서 웃어보고자 또 런센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유치하면서도 웃으면서 보내기 참 괜찮은 것 같아서 했고요. 이 전 세계에 유대인의 인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0.2% 정도 된다고 해요, 인구수가. 근데 슈퍼리치들을 보면 거기에 유대인이 슈퍼리치에 속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던 걸 보면 우리랑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우리는 항상 답을 빨리 찾기 위한 공부를 했죠.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 공부 잘하는 애는 시험 보고 잊어버리는 거고, 공부 못하는 애는 시험 보기 전에 잊어버리는 게 됐듯이 우리나라의 공부 방식이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답을 찾는 과정들을 알려준 것이죠. 유대인의 교육은 서로 짝을 지어서 서로 질문하면서 하는 그런 교육 방식이 자기의 생각과 생각을 계속 연결하다 보니까 새로운 창의적인 일들이 생각이 나고 할 수 있었다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한번 답을 알려드릴게요. 신사용, 승려용,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넌센스를 낸다 그러면 어떤 넌센스를 낼까?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문제는 그거였었어요. 화장실에는 2마리의 용이 사는데 그 용의 이름이 뭘까요? 였어요. 그러면 신사용, 승려용, 뭐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데,
우리는 항상 질문을 하고 답을 받죠. 답을 주고 그거에 대한 문제를 만들어 보라는 식의 교육을 좀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넌센스를 한번 다시 거꾸로 한번 제가 내보겠습니다. 자, 그럼 답이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낸다면 어떤 문제를 낼까요? 이렇게 좀 생각이 바뀌었죠. 이제는 세종대왕이 제일 추천하는 우유예요. 그게 아야, 어여, 오요, 우유예요. 이렇게 좀 새롭죠. 다시 거꾸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좀 항상 고정관념적으로 했었던 거를 조금만 이렇게 틀면 바꾸면 뇌는 정말 싫어해요. 귀찮아하죠. 아야, 너 스트레스 받아. 그래서 요거 한번 했고요. 그러면 자, 요번엔 다시 원래대로의 이제 넌센스를 내겠습니다. 그 세종대왕이 추천한 아야, 어여, 우유. 이 우유가 넘어지면서 하는 말이 뭘까요? 예, 아야. 자, 우유를 써가지고 옆으로 싹 돌려보세요. 그럼 아야가 나옵니다. 아야? 이것까지 설명을 해주면 이게 넌센스가 아닌데 웃어보자고 했는데 아유, 그냥 이렇게 웃으려고 하면은 요즘에 이 기침 때문에 고생들 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내과에 갔는데 이 질환으로 오신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침 감기약을 먹고 있는데 이 시기에 아마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콜이 없으니까 힘도 내시고, 뭐 콜이 많아야 웃는 게 아니고 웃어야 좋은 일이 생기고 또 콜이 들어오면 또 더 좋아지는 거니까 한번 웃어봤습니다. 야, 뭐 쿠팡 이 정도면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전 사기라고 봅니다. 지금 2,700원짜리가 몇 개 들어와 가지고 콜을 거절했더니 이제 콜을 줄여서 지금 앱을 보고 있거든요. 기본 요금이 3,000원에서 5,160원이에요. 기본적으로 3,000원이면 3,000원 이상은 줘야지 2,700원이 웬 말이에요. 좀 아니지 않나요? 이건 좀 사기 아닐까요? 사기? 아니, 아예 차라리 처음부터 2,500원부터 시작을 하든가. 정작 들어올 때 보면 2,700원, 2,800원 이렇게 들어오니까. 근데 이게 2,700원, 800원짜리들이 한두 콜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심각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요. 쿠팡이 시스템을 좀 개선한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싼 콜들이. 리워드라고 해서, 왜냐면 뭐 보험 설계사 분들도 계실 테지만 건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뭐 이달의 왕, 보험왕 해서 플러스 주고 하듯이 내가 한 개수, 예전에는 400개면 400콜, 그래서 900콜까지 해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또 구간이 더 세분화됐죠. 또 안에 들어가고 이제 수락률을 더 확실히 하게 되면 개수 채우고 수락률까지 높으면 보너스를 주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 바뀌고 저렇게 하고 다 좋은데 앱에 3,000원부터 시작했으면 3,000원을 줘야지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연속해서 콜을 타게 되면 이 앱상에서 콜비가 얼마 있는지 볼 수가 없어요. 계속 타니까 기본 요금이 어떻게 돼 있다라는 걸 모르니까 그냥 탈 수밖에 없거든요. 2,700원짜리 한 2콜 거절하면 이제 콜사 페널티 먹고 이게 시간 죽이고, 이거 제가 처음에 3,000원 이하는 안 타기로 해서 지금 안 타고는 있는데 굶어 죽겠어요. 이러다가 이렇게 타면은 굶어 죽어요, 진짜. 또 웃긴 건 이제 3,800원에 콜을 줘요. 그래서 받아서 이제 갑니다. 중간에 콜을 주는데 추가 요금 2,200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콜들이 있어요. 제가 3,800원에 받고 2,200원에 받아서 가면 이제 멀티콜이다 생각을 하고 가는데, 그러면 뭐 6,000원이 되니까 단콜로 2,700원, 800원을 줘야 될 걸 이렇게 끼워서 가면 그렇게 한 500원이라도 줄여서 2,200원에 이제 실려서 보내는 그런 꼼수들을 쓰더라고요. 콜 많으면 이제 세 번째 콜은 완전 말도 안 되는 요금으로 해서 겹쳐서 주고, 이 꼼수 해도 진짜 쿠팡, 와, 이런 식의 꼼수들을 쓰나.